헌법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20세기 이후의 국가 형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국가에는 국가 밑에, 국가의 하위에 정부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헌법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정부를 몇 개를 두는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규정을 합니까? 헌법주의 국가니까 헌법에서 규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정부 3개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정부는 3개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헌법전을 살펴보면 정부, 다시 말해서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는 기관, 이거는 뒤에도 이야기할 건데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통치권을 가진 기관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은행 창구에서 돈을 내주는 사람이 돈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집행정부, 입법정부라고 해야겠죠. 집행정부인 정부, 그리고 사법정부인 법원, 이렇게 3개를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3개 있는 국가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3개의 정부에는 이 정부는 각각 살림을 합니다.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독립돼 있죠. 이 정부들을 각각 움직이는 일꾼이 있어야 하겠죠. 그 일꾼이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공무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급수로 따져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검찰 아니면은 경찰 이런 사람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은 어떤가? 그는 대통령인 공무원이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인 공무원이고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에는 국회의원인 공무원만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국회에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보장을 받는 그런 국회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흔히 국회하면 국회의원만 생각을 하고 국회 사무처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진짜 공무원들, 진짜라고 해야 하겠죠. 평생 그걸 하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들보다 훌륭하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통치를 잘한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다. 이제 그것을 확실히 해두기로 합시다. 공무원은 그가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상관없이 다 일꾼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 중에 저 직급이 높아서 자기들이 따로 관저도 쓰고 경호원도 쓰고 이거 참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높은 분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격 애초에 없다.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있다. 통치기관이 3개가 있다고 했지만 그 통치기관의 장들, 그 통치기관, 거기에서 통치권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통치자가 아니고 통치권이 없고, 흔히 이것은 이제 대통령 같은 공무원을 두고 종종 오용, 잘못 사용해 왔던 것이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 틀렸습니다. 통치 행위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통치기관이라고 하는 세계의 정부 어딘가에 연결돼서 일을 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좀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거리에 보면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만일 그 가로등에 불이 안 켜진다면은 밤거리가 어떻겠습니까? 다니기 어렵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그 가로등을 정해진 시간에 불을 켜고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관리하면서 고장나서 불이 안 켜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인 것이죠. 그러면은 주인인 국민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주는 그 거리를 편하게 이용을 합니다. 주인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주인에게 왜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진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주인인 국민이다. 그런 것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담당합니다. 공무원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 씨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 한 명을 갖다가 똑같이 고용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공무원인 근로자, 그리고 국민을 또 근로자에다 잡아넣으면 이거 좀 안 되는데 국민일하고 같은 거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예 근본이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꾼인 공무원은 바로 그와 같은 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주인, 그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문서 이런 데 보면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궁금한 일이다. 이렇게만 해두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리고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국민 한 명에게 봉사를 한다. 이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오지 않은 다른 국민에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시간을 더 들여서 이 사람에게 더 봉사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에게 하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봉사, 말이 봉사인데 그것을 충성으로 바꾸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으로 바꿔놨을 때 그 충성이 혹시 내내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 자기의 상관, 상급자를 향한 충성이면 어떤가?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 관련 법률을 보면 업무에 관해서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은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급자에게 충성을 하면 법을 어기게 되고 국민을 배반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애초에 상급자에게는 충성 안 한다. 이렇게 해두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에 관해서 규정을 합니다. 제7조 제1항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국민 전체라는 단어를 대충 읽으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전체 국민, 그 중에서 어느 일부만을 위해서 어느 일부를 배제하는 이런 공무 수행을 하면 그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편을 갈라 놓았다 하게 되면 그 편을 갈은 어느 편 국민에게 충성을 하면 그것은 결국 전체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런 것이죠. 헌법 제7조 제2항입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고 우리 정권에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서 적폐청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행위 하나로 정권 자체가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것을 이런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들을 지배했죠. 뉴스를 보면. 그리고 공무원들을 숙청했습니다. 내내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공무원들은 이 광풍이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복지부동한다. 그런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광풍이 안 끝나는 겁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아니 그런데 이제 뭐 30년 계속 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래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 밑에 정부가 있다. 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일 것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뭐 헌법주의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이것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정부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무원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가?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문재인 정권을 꼬뮤니즘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이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의 성격에서 이제 그런 특징을 읽어낸 것인데, 이 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집단주의, 그러니까 어떤 계층, 어떤 집단, 이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개인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그런 정권을 꼬뮤니즘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말로는 뭐 사회주의, 사회도 이제 집단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 속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뒤로 물리고 집단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는 그런 특징. 그러고 보면은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꼬뮤니즘 정권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꼬뮤니즘 지자체가 됐다. 요즘 보면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부 틀 속에 이게 바이러스 같은 것이 되겠죠. 이걸 차지한 것은 꼬뮤니즘 세력이 이것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이 자유민주적 정부를 집단주의 그리고 통제주의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경제체제를 정부 주도 통제경제로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치주의에 따른 정부를 왜곡해서 작동을 시켰죠.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세계 정부의 구조적 문제다. 구조적 문제는 원래 좌파들이 내세웠는데 정말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그들이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일으켜버린 것이죠. 문제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유능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세계의 정부, 이거 이제 머지않아 붕괴됩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좌파 독재 세력이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개 정부들이 붕괴되기 전에 공무원 조직이 먼저 죽어나간다. 이제 이게 큰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 먼저 죽게 되면 이 직격탄을 국민들이 바로 맞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쭉 계속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꼬미니즘 정권에서는 공무원들이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권한을 자유롭게, 그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두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것이죠.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 걸음, 왼쪽으로 두 걸음 걸어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통제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이 준 권한을 완전히 뺏겨버리죠. 결정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복지부동. 이거 아닌데. 이거 지시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데. 그래서 질질 끌려가면서 복지부동 할 수 있고 한쪽은 뭐 세상이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괴롭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지부동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걸리면은 숙청당하는데. 충성을 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그는 박원순 시장에게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하면은 세상 편할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에게 충성을 하면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충성이 되고 그게 문재인 씨에 대한 충성이 된다면 그저 한 길로 충성을 하면은 뭐 양자택일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박원순 씨나 문재인 씨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들 사이는 각각 대결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게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두 곳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충성하는 공무원, 우리 국민들이 참 거의 이 꼬미니즘 정권 몸통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공무원은 이제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알을 팽팽 돌려가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죠. 그런 3년을 살아왔다. 그것을 좀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지부동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 감옥에 가든지 또 뭐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스스로 또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2020년 현재 문재인 정권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하는 이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사령탑이 붕괴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사령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지휘를 하던, 지휘 통제를 하는 자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붕괴가 되면 1인자 체제,
이게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1인자가 없어지면 2인자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인자 그룹이 지시를 하는 상태가 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인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1인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 좌파 정권, 꼬미니즘 정권에서는 항상 다수가 이 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인자 그룹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복수의 지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거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죠. 그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결정권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지시가 이거저거 막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시가 각각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지시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내려온다. 이게 2인자 그룹, 그 집단체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중에 이제 택의를 해야 하겠죠. 이 선택을 하는 결정권이 공무원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심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결정권이 슬그머니 이제 일부라도 생겨나는, 되살아나는 그것이 이때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때 공무원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를 따라야 안 죽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따라야 안 죽을까 하는데 정답이 없는 게 문제죠. 불확실하다.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호소하는 것이 결정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양상은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위험 부담은 커지고 뭐 이런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2인자 그룹, 그들이 상층부를 이렇게 아래는 아래대로 위는 위대로 이제 그 그룹에서 상층부를 2인자 그룹이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2인자 그룹의 지시는 그 권위가 강등이 됩니다. 깎여 내려간다. 낮게 평가된다. 이런 것이죠. 그 뭐 집단지성 이런 거 좋아하는데 2인자 그룹이 뭉쳐서 하나의 의사를 내려보내면 그러는데 이들이 그거 못하죠. 그래서 이때 내려오는 지시는 항상 가치가 떨어진 그런 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권위 수준도 강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인자 그룹이 지금 문재인 정권 곳곳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2인자 그룹이 어떤 결정을 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가 반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좌파를 싫어하는 국민들 그냥 통째로 이거 거부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전문가들이 그거 틀렸다. 이 삼류들 나가라.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아주 극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지금 1인자인가? 흥미롭게도 문재인 씨는 1인자가 아닌지 한참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2인자 그룹 중에 n분의 1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청와대 집단체제라고 하는 역시 2인자 그룹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문재인 씨의 말이 안 먹힌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게
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일단 자기가 말을 하든지 자기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을 하든지 해놓고 다시 주워 먹는 겁니다. 안 통하니까. 2인자 그룹이 이제는 3인자 그룹까지 내려갔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세 개의 정부들은 매년 점점 더 이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모든 정부, 그러니까 국회, 정부, 법원, 이 모두에서 행정이 잘못 작동됩니다. 행정이 안 작동됩니다. 그런 것이죠. 국민이나 국가에 있어서 어느 개인이 돈을 좀 해먹었다. 이런 거. 아니, 어느 대통령이 좀 오래 해먹겠다 하고 하는 그런 독재자였다. 이런 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해법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우선 지금 당장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의 공무원은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권, 이 꼬뮤니즘 정권 하에서 3년을 보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죄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혁명을 하네, 적폐청산을 하네, 또 꼬뮤니즘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얽혀갖고 어느 조직인가에 들어가고 심사를 받고 했던 이 모든 것, 그것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학습했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마취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본 모습 그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전체 국민에게만 봉사하는 그런 임무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3년간 살아보려고 이러한 꼬뮤니즘 정권에 협력을 했다. 물론 정부에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정부에 협력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2인자 그룹의 충성을 계속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공무원에게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바로 2인자 그룹에 충성을 한 국민을 배반한 공무원 자신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70년 헌정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본 사실들이고 늘 그래 왔습니다. 용서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건전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로 합시다. 그러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브리의 천공의 성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원사 로봇이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주고 정원 관리를 합니다. 그거 보고
마음이 찡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정원사 로봇이 바로 정부에 있어서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나는 천공의 성 그 장면을 보고서 그 정원사 로봇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곳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1장 총강에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죠. 공무원의 임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것이죠. 왜 그랬는가? 그것은 공무원에게 대한민국을 지켜라 하는 임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죽으나 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그 이외에 딴 마음 품지 않는다. 그것이 길인 것이죠. 또 헌법은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에게만 충성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에게만이라고 하는 이 만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정권에 충성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전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